상담사의 이제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담임이 의뢰를 할 때 얘가 한번 울면은 20분 동안, 30분 동안 부모들이 울음을 안 그쳐요. 이러는데 상담실에서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럴 때 이제 상담사가 이거를 탐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 지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한다면 어떻게 탐색해야 될지. 우선은 이제 울음이 나온다고 이제 할 때 먼저 울음이라는 게 뭐냐를 한번 좀 우는 내담자 심리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운다라는 말은 비언어적인 자기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해도 돼요. 싫어, 슬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이 이야기를 안 해버리고 우는 거를 15분 내지 30분을 울었다. 특히 이제 집에서 그랬느냐, 학교에서 그랬느냐. 그러면 이제 집에서의 아이들이 자기의 관계를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학교에서 그런 부분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지점입니다. 학교라는 거는 사회적 관계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어떤 조직이죠. 사회적인 첫 번째 기관이에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만약에 이제 담임 교사가 보고했던 그 내용이, 얘가 울면은 그치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우는가? 그럴 때 대부분 우리가 우는 것은 억울할 때 우는 거야. 아니면 너무 속상할 때. 억울할 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울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이 울음은 내가 말로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해야 되는 것보다 감정이 너무 커버리니까 감정이 나와버리는 그런 경우인지, 그런 경우는 자기의 말이 좀 딸릴 경우, 뭐 과거에 언어 치료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이 머릿속에서 이야기가 빠져나오는데 바로 안 나오고 되게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웃풋, 이 말이 나올 때. 그런 경우인지, 이제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부모한테 물어보는 게 필요하겠죠. 얘가 그런 경우가 집에도 있었는지 다른 곳에서도 있었는지. 그래서 이런 우는 경우가 학교에서만 그러는지 다른 장소에서도 그렇는지, 이거를 이제 먼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만 그랬다고 한다 그러면 학교에서 이 아이가 놀림을 받았거나 아니면 자기 입장을 얘기하지 못했거나,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거나 힘들고 되게 이런 상황일 때 나를 알리는 방식으로 울어버리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 울 때 학교나 다른 데서 어떻게 반응을 해줬는지를 그 다음 물어봐야 돼. 그러면 이제 울면은 이런 거죠. 우리도 어른들도 막 이제 부부간에 이러잖아요. 부부간이나 연인간에 얘기하다가 안 되면 울어버린 사람 있죠. 얘기하다 막 이제 막 얘기해도 이제 막 말이 안 통하면 그다음 어떻게 해요? 울어버려요. 주로 누가 울어요? 여성 쪽에서 많이 웁니다. 남성 쪽에서 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근에 주로 확률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울어요. 그러면은 얘기하다가 뭐가 속상하고 그러면 안 되면 울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때 왜 울어요? 속상하니까 우는 거야. 그런데 울 때 어떻게 대부분 반응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울면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가족들은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이제 항복하고 손을 들고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래요.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어서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이 울음이라는 방식이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이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 울어버리면 손 들고 알았어 잘못했어. 내가 고칠게. 실제로는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 상황을 빠져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 드는 사람도 억울하지만 지금 이 울어버린 사람은 이게 이제 습관이 되어서 울었는지 그런 경우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이제 그러면 친구들이 그냥 놔둬. 하지마. 말 걸지 말고 그냥 건드리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그 약간 방어막처럼. 울어버리고 난 뒤에 이제 울어버리면은 보통 그렇게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이게 주로 어린아이들이 많이 그러죠. 어린애들이 주로 쓰는 방식이 우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우는 사람은 굉장히 미성숙한 어린애 방식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이
사용하고 있나 이런 심리를 먼저 봐야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상담에서는 이 심리를 알았다 그러면 이 아이의 억울함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얘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것을 풀어가고 있는지 대처 전략을 상담에서 다루는 게 필요하겠죠. 알았다면.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물어봐? 우선 물어보는 거죠. 만약, 선생님, 이제 무슨 게임 하다가, 얘기하다가, 선생님 이럴 때 선생님 눈물 나와. 이제 선생님들이 약간 자기를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의 자기 개방을 살짝 하면서 내담자를 얘기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그 어린 아이들은, 선생님 제가 큰 왕주사 맞을 때, 그때만 저는 울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내담 아동이 자기가 울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지점을 갖고 이야기를 이렇게 엮어가는 거예요. 너는 왕주사 맞을 때 울구나. 선생님도 진짜 왕주사 맞을 때 너무 울었어. 선생님은 울음을 정말 병원이 떠나가라고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울고 집에 와서도 쌤 울었다? 이렇게 이제 이때 자기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울었다는 거야. 그러면 너는 어땠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가 병원 가서 왕주사 맞을 때 울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울었는지. 그럼 이제 막 얘기가 하잖아, 줄줄줄줄. 그렇구나. 그래도 선생님이 더 많이 울었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아플 때 우리가 울잖아. 그치? 선생님도 아플 때 울었고, 철수도 보니까 엉덩이에 주사 맞으면 엄청 아프니까, 코로나 우리 하기 쉽잖아. 코로나 주사 맞을 때 너무 아파갖고 진짜 선생님 정말 어른인데도 울었어. 근데 이번에는 선생님 30분 동안만 울었어? 빽 소리 지르고 이러면서 이제 약간 좀 비밀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도 저렇게 울구나 이런 것에 안심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 뭐라 하면 근데 우리가 아플 때 이렇게 울잖아. 아플 때 우는데 근데 선생님은 아플 때 말고도 또 너무 슬플 때도 울고 이래. 너는 어때?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안 하고 그냥 언제 또 너는 좀 이렇게 아플 때 말고 언제 우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얘가 아직 방어가 있으면은 자기가 이렇게 우는 얘기를 안 할 수 있고 이 정도 얘기가 만약에 되었다 그러면 우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우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탐색할 수 있다. 이제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동은 생각보다 처음만 탐색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렇게 자기를 잊어버리고 이제 이야기가 술술술술 나오는 거죠. 이야기 보따리가 부분들. 아니면 이제 우리가 울 때 아까 이제 이런 것도 해요. 울 때 우리가 언제 제일 아팠는지 한번 얘기해 보자. 울 때 언제 제일 많이 울었는지 한번 그런 거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왕주사 맞을 때 그건 한 1시간 울었다. 선생님 1시간. 자, 우리 철수는 몇 시간? 30분? 와, 선생님이 우는 게 최고네. 자, 그 다음 또 우리 언제 울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냥 선생님도 얘기하고 친구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냥 우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이 친구가 가장 이제 취약한 학교에서 그렇게 울음을 할 때 대부분 우리가 울 때는 억울한 건 뭐예요? 상대가 나에 대해서 놀리거나 아니면은 뭔가 피드백할 때. 피드백이라는 게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못하냐? 이거 아직도 그래? 이런 얘기. 혹은 나 이거 이러면 되겠네. 이런 얘기. 이게 약간 비난하는 이야기일 수 있고 그냥 지나가면서 친구들이 하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이야기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울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이야기를 할 때 막 이 안에서 막 불이 나서 막 화가 나서 발발발 하는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울거나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싸우거나 이런 종류죠. 근데 이제 우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못 듣는다 그러면 되게 이제 이 자아가 약해서 사람의 소리를 못 듣고 왜 못 듣냐 그러면 자아가 약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다는 말은 단단하지 않잖아요. 단단하지 않으니까 옆에서 이런 거예요.
지나가다가, 야, 너 지금 뭐해? 너 아직 지금 옷 안 갈아입은 거야? 지나가다 해서. 그러면 이게 흔들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파서 우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심리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면 선생님이 아까 말한 이 자아를 조금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지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뿌리를 내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억울함이라면 억울함을 이야기를 풀어주는 게 필요하고, 너무 이제 자아가 약해서 이렇게 흔들거려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못 듣는다면 이렇게 잡아주는 게 필요해요. 이 잡아주는 건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특히 유아일 때 이제 코옷의 자기 심리학으로 얘기하면 대상관계에서 심리적 산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로저스의 공감을 하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게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무엇을. 이걸 세워주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조그만 일에도 어머 그랬어. 야 이거 부분을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부모가 막 호들갑을 떨고 막 축혀 세우고 막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 속에서 이 내가 비어있는 내가 채워지면서 나의 자아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힘을 갖고 이렇게 응고가 되어지잖아요. 응집이 되어진 거예요. 응고보다 응집, 코히시브. 이렇게 엉성한 게 아니라 코히시브 셀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아이들 만날 때 이제 상담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아이들이 운다라는 것은 결국 코히시브 셀프가 되지 않아서 이제 파편화돼서 엉성하니까 그 엉성함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우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어른이 맨날 울면은 얘기 끝에 이제 굉장히 이게 자아가 약하구나, 이제 그렇게 자기를 인식해야 되고, 그러면은 내가 참 이게 약해서 맨날 울음으로 이렇게 애기처럼 이런 방식으로 빠져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우리가 알면서 그 다음 단계 한 단계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네.